예. 닥터 밸런스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1년 반, 이제 2년 이제 다 돼 가는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지치시고, 신문 보도, 언론에도 나오지만 그 우울증 환자가 지금 장난 아닐 정도로 좀 많이 늘어난다 그래요. 어떤 스트레스 해소가 지금 출구가 막혀버린 상태잖아요. 오늘은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조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랑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 스트레스는 운동을 해서 풀던지 아니면 이제 어떤 멘탈 스트레스가 좀 없어야 되잖아요. 긴장되고 흥분했다고 해서 뭐 전부 다 뭐 신경정신과 약을 먹을 수도 없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그 소외된 내용인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 명상이라는 이 요법으로 암 환자도 치료를 하고, 통증 치료도 하고, 스트레스 관리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눈 감고 있는 거. 그게 영어로 하면 메디테이션이에요. 그 앞에 메디가, 우리 의학을 메디신, 메디칼이라 하잖아요. 뭔가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메디가. 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조작을 하느냐, 아니면 의학적으로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약물이나 물리적인 조작을 하느냐. 뭔가 처치를 한다는 뜻이거든, 메디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테이션이라는 붙어서 이제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의학적인 요소가 다분히 포함된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명상 그러면 그거 불교 수행법 아니야? 그 뭐 단전호흡, 요가,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거를 연상을 먼저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명상에 다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딴 사람들이 못 생각하는 직관력이 생기고 마음의 안정이 오거든요. 남들이 생각 못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그런 효과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하계올림픽 끝났는데, 거기에 이제 골프나 양궁 선수들 보면 대부분이 그 명상을 해요. 집중력을 기르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이 있어야만이 남들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이 명상요법이에요. 일부 대기업에서 그 직원들 상대로 이제 연수할 때 명상 프로그램들이 들어가는 회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걸 왜 하느냐? 직원들의 업무 수행력을 높이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깝게도 널리 보급이 안 되는데, 의료계에서는 암 환자의 통증 관리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신경정신과적인 문제를 치료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의료계에서, 현대에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이제 그런 과제로 이제 보고 있어요. 명상을 하는 인구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극소수일 거예요. 지금 명상 수련 뭐 해주는 데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명상 하시는 분들한테 당신 왜 명상합니까? 그러면 아마 제일 첫 번째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하는 게 많을 거예요. 번뇌 탈출. 예. 뭔가 답답하니까 이거를 해결을 하고 싶은데 명상을 하면 좀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건강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말한 질환적인 거 있잖아요. 그 뭐 암이라든가 통증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건강증진하는데, 왜 이게 그 명상을 하게 되면 그런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냐면, 지난번에 얘기한 자율신경계가 안정돼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질병이 교감신경이 올라가서 생기는 병이거든. 근데 이 명상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요. 교감이 떨어지고 부교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몸이나 이런 이 정신적인 이 리듬이 안정을 찾기 때문에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이런 게 이제 도입이 되는 거죠. 뭐 논문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뭐 해외 논문들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에 애들 공부하는 애들이 이제 학업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명상하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주 이거는 드문 얘기지만 초능력을 개발하는데도 명상을 써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창시자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초능력을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무협 영화 보면 단전 내공수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불교나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동기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의학적인 효과를 조금 이제 찾아봤어요. 결국은 이제 명상을 하면 뇌 혈류량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뇌파가 또 안정되고,
아까 얘기한 자율신경계가 안정되고, 그러다 보니까 멘탈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신경정신과적인 치료에도 되고, 학업 성적도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니까 오장육부의 그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내장 기능도 좋아지고, 따라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면역이 좋아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심혈관 기능도 좋아지고, 잠 못 자는 사람들 제가 지난번에 그 불면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기 전에 잠시라도 이제 그 명상을 한번 해보시라 했는데, 불면증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은 건강이 좋아지니까 노화 방지.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라는 게 결국은 교감신경 톤이 올라가고 느끼는 통증인데, 교감신경 떨어지니까 이제 통증도 줄어들고, 암 환자도 이제 혈액순환 좋아지고 모든 게 다 좋아진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보고된 의학적인 효과예요, 이게. 그러면 요거 이제 요 그림은 보면 이제 뇌파를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요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델타파, 그 다음에 세타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제일 밑에 있는 게 완만하죠, 커브가. 요게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타파라는 거는 잠들기 바로 직전, 그런 약간 졸음 상태, 요런 상태고, 요 알파파가 이제 그 명상하고 제일 근접한 알파파고, 요 베타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상태. 요 감마라는 거는 극도의 어떤 긴장, 스트레스 받았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이런 극도의 스트레스, 고민이나 막 뭐 우라통,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상태에서 잠이 급히 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파장이 안정되는데,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깨끗한 컵에다가 맑은 물을 였어. 거기다 흙을 한 주머니에다가 턱 였어요. 흔들면 어떻게 돼? 흙탕물 되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돼? 깔아앉히면 이제 다시 투명해지죠. 더 이해가 쉬운 건 뭐냐면, 컴퓨터나 핸드폰 쓰실 때 앱 여러 개 계속 돌리다 보면은 버벅거리고 엉기죠. 그때 어떻게 해요? 다 꺼버리죠. 리세팅 하지. 껐다 킨단 말이야. 껐다 키면 다시 돌아가거든. 그게 명상이에요. 막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한번 껐다 키면 안정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핸드폰 쓰다가 뭐 잘 안 돼도 AS 전화하니까,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은 껐다 켜야 되는데 장시간 동안 한 번도 안 끄셨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뇌도 그렇게 한번 리세팅을 시켜줘야 맑아진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어떻게 해야 껐다 켤 수 있어요? 그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명상법을. 그래서 이제 결국은 명상의 목적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대로 뇌파를 안정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제가 뭐 후천의식을 발견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 태어났을 때 자기 이름을 알아요? 모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아요? 모르죠. 엄마가 누군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결국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주변 가족이나 환경에서 교육이나 보고 듣고 한 거에 생긴 거를 이제 후천적으로 생긴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 의식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도 코로나라는 게 이 외부적인 환경이 나를 스트레스를 준 거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런 게 전부 다 태어나서 만들어진 의식들이거든. 그런 것들을 내가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내가 지금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이제 어떤 그 코로나로 인한 이 외부 환경 때문에 내 행동 제약이나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걸 의식한다는 거지. 그게 첫 단계예요. 그러면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좀 있으면 다 지나갈 건데 내려놓자. 그 다음 단계가 그런 후천적으로 생기는 어떤 번뇌나 의식을 내려놓는 게 이제 명상의 과정이에요. 지금 질문대로 이제 그럼 명상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뇌파가 어떻게 해? 아까처럼 베타파에서 또 움직이고 있다고. 이 상태에서 잠을 잘 것 같아? 잠 못 잔단 말이야. 이걸 떨어뜨려야 되잖아. 그럼 지금 호흡이 빠를 거 아니에요. 호흡을 떨어뜨리는 거야.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활할 때 1분에 15에서 한 20회 정도 호흡을 하거든요. 그 호흡수가 줄이는 거예요, 호흡수가. 그래서 가만히 이제 뭐 명상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의자에 앉아서 해도 되고, 바닥에 앉아서 하셔도 되고. 근데 꼭 무슨 결가부자 한다는데, 결가부자가 뭐냐면 다리 두 개 다 꼬는 걸 결가부자거든요. 이거는 일반 사람들 자세가 안 나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반가부자라 해서 한쪽만 꼬는 자세가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그거를 이제 오래 앉기 원하면 꼬리뼈 있잖아요. 꼬리뼈. 꼬리뼈에다가 이게 푹신푹신한 방석을 좀 받쳐주면 우리가 앉으면은 이게 90도로 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골반이 꺾일 거 아니에요. 여기 혈액순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를 살짝 높여주면, 꼬리뼈를 살짝 높여주면 이 다리 저린 게 좀 덜해요. 예. 그게 이제 그 자세고. 그렇게 앉아 있다 보면은 이제 호흡수가 조금씩 떨어져요. 예. 떨어지고, 그게 이제 조금 단계가 지나게 되면 이제 복식 호흡을 하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흉식 호흡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왜? 폐로 호흡을 하니까. 근데 애기들은, 태아는 엄마 뱃속에서 뭘로 호흡을 할 것 같아요? 폐로는 못할 것 같고요. 못하지. 네, 왜? 물속에 있는데. 물속에 있기 때문에 애기들은, 태아들은 폐를 호흡을 안 해요. 애기들은 엄마 배에서 나와 출산과 동시에 엉덩이 볼기짝이 딱딱 두들겨지면 그 다음에 입에 있는 물을 이렇게, 암수를 딱 빼주는 순간 그때 처음 터지는 거예요. 폐호흡은. 그전에는 그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이 배꼽으로 들어오는 탯줄을 통해서 혈액 공부, 그 산소 공급을 받는 거거든. 그걸 태식이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수련을 오래 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태식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폐로 숨을 쉬잖아요. 이게 아니라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정도로 안정화되는 단계. 예. 그런 단계가 이제 태식인데 그것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제가 막 얘기를 하는 요 호흡 단계에서 호흡을 1분에 뭐 예를 들어서 15회 하던 사람이 1분에 뭐 5회, 6회로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 방법이 뭐가 있냐면 지금 얘기한 대로 몸을 이제 바르게 하는 거예요. 바르게 하는데 등을 바르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할 때는 숨 들이마시고 내쉴 때 한 번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머리, 어깨, 가슴, 배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호흡이 중요한지 아세요? 숨을 들이쉬는 거랑 내쉬는 거랑 차이가 뭐가 있어요? 산소를 받고. 그렇지. 이산화탄소를 내고. 숨을 들이쉬는 거는 활기찬 생기를 들이마시는 거예요. 생기. 그래서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는 맥박수가 증가해요. 숨을 내쉴 때는 맥박수가 또 줄어들고. 그러니까 결국은 숨을 들이마신다는 거는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거예요. 생기를 끌어들이는 거고, 숨을 내쉬는 거는 내 몸에 있던 노폐물을 뽑아내는 건데, 명상하실 때는 숨을 내쉴 때 입으로 하시면 안 돼. 코로 꼭 하셔야 돼. 입으로 하는 거는 큰 숨을 쉬었다가 후 할 때는 몸의 독소를 빼는 건데, 명상할 때 하는 이 코로 하는 호흡은 이 탁기를 빼는 게 아니고 내 몸에 기를 이렇게 순환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흡할 때, 그 자세를 바르게 하고 몸을 이완시키고 코로 호흡을 하는 거죠. 이 코로 호흡하는 게 처음에는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령이 뭐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이제 속으로 이제 생활하는 거죠. 이게 이제 호흡이 점점 길어지면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심지어 어떤 사람들 이제 이런 수련을 아주 오래 한 사람들은 1분에 뭐 한 번밖에 호흡을 안 한다 그래요. 쭉 들이셔서 쭉. 예. 그래서 이제 그거 코로만요? 코로만.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들숨이라고 하는데 숨을 들이쉴 때 아주 부드럽게. 우리가 보통 숨 쉴 때는 한 번에 들이마시거든요. 네. 그리고 얘기하고 또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끊어지지 않게. 부드러우면서도 가늘게 그 들이마시는 강도가 균등해야 돼요. 그러면서 깊게 들어가야 돼. 내쉴 때도 아주 조용히 정적으로 내쉬면서 끊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길게 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들숨하고 날숨의 그 시간이 거의 같을수록 좋아요.
근데 해보시면 사람마다 나는 들이마시는 숨은 길게 들이실 수 있는데 내쉬는 거는 금방 내쉰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반대로 나는 들숨은 길게 못하겠어. 내쉬는 건 길게 하겠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몸의 건강 상태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몸의 밸런스가 맞으면 들숨하고 날숨이 시간이 똑같이 나와요. 이게. 예. 이제 호흡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근데 제일 이제 명상 초보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명상하면 잡생각이 많아요. 그런다. 너무 생각이 많다.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잖아요. 앉아서 손을 이렇게 앉아도 되고, 이렇게 뭐 배에 모아 좋은데, 눈 감은 상태에서 시선을 아래를 보고 있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눈 감은 상태에서 시선이 앞에 있잖아요.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뇌가 활동하는 거예요. 이 눈동자의 방향에 따라서 내 몸의 그 기운이 돌아가는 게 틀려져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이제 단전을 본다는, 아랫배를 본다는 개념으로 눈을 감고 있으면, 지금 보세요. 내가 눈을 감았는데 지금 아래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위를 보면 딱 느껴지죠. 그냥 알아요. 그래서 우리 명상 수련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지금 딴 생각하고 있구나. 금방 다 보여요. 왜냐면 딴 생각할 때는 눈 감았는데도 눈동자가 위로 올라와요. 보면 금방 알아요. 자겠는데요? 근데 그렇게 네? 잘 수도 있겠죠. 그것도 좋아요. 네? 그거 좋다고. 이게 왜냐면 처음에는 명상을 이제 수련을 이제 사람들 시켜보면 처음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서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아프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물어봐요. 그러면 자네가 뭐 5분, 10분, 30분 좋은데 몇 가지 생각을 했느냐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셀 수 없는 생각을 했다. 핸드폰에 앱을 막 지금 막 20개를 띄웠어. 핸드폰에 앱을 20개를 띄워놓은 사람 사이에서 그 사람 머리에서는 20가지 생각이 막 돌아가는 거야. 근데 한번 리세팅을 하게 되면 생각이 없어지는 거지. 만약에 핸드폰을 만약에 한 달 동안 한 번도 껐다 켜지 않고 계속 돌리면 앱이 도대체 수십 개가 돌아가는 거야. 예? 그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머릿속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습관이 이제 처음에는 3분, 5분, 10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시면, 호흡도 안정됨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이, 내가 한 3분 앉았는데 생각을 한 10가지를 하더라. 근데 다음에 앉으니까 3분 안에 이제 5개로 줄더라. 앱을 하나씩 끄시는 거야.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하나씩 오프 하시는 거야. 오프 하면 깨끗해져요. 그러면 안 보이는 게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머릿속에 앱을 한 100가지, 한 수십 가지 띄워놨어요. 뭐 게임 앱도 띄워놨다가 무슨 학교 수업 앱도 띄워놨다가 막 엄마 잔소리 앱도 띄워놨다가 친구 앱도 띄워놨다가 공부가 되냐면 그게 그 앱을 여러 개를 돌리는 머리의 학습 능력하고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앱을 딱 하나만 돌리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메디테이션을 하면 학업 능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의학적으로 이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의학적으로 가장 효과 있는 거는 아까 얘기한 뇌파를 안정시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부교감 신경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교감 신경이 좋아지게 되면 이 몸 안에 장기의 어떤 혈액순환, 그 다음에 분비 이런 것들이 원활히 돌아가거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긴장하고 있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예?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가 안 되거든. 그 스트레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코로나 전국에서도 보도되는 환자들만 해도 지금 뭐 우울증 환자들 엄청 늘었다 그러거든요. 그걸 어떻게 다 약으로 합니까? 예? 그걸 어떻게 전부 다 신경 안정제 먹고 항우울제 먹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신경 안정제나 항우울제 먹으면 부작용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멍하기도 하고. 그러게 하지 말고 이렇게 3분, 5분, 10분 이렇게 늘려가서 하면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명상을 이게 무슨 어떤 도 닦는 사람들이 무슨 종교인들이 하는 이런 이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핸드폰에 있는 앱을
좀 끄자. 몇 개씩 줄여서 그냥 좀 편하게 가자. 그런 개념으로 가지시면 이 명상이 그 건강에도 좋고 지금처럼 이제 우울증에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그 뭐 빌 게이츠나 뭐 그런 사람처럼 우리나라에서 이 전 세계적인 인물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아마 골프 세계 제패한 골프 선수들은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사람들 명상 꼭 할 겁니다. 태능 선수촌에서도 명상을 시킨다고 들었어요. 왜? 그걸 안 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앱을 여러 개 돌린 사람하고 앱 하나 돌린 사람하고 집중력은 틀리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그러면 여태까지 이 명상이 이렇게 자꾸 우리 세월이 갈수록 자꾸 지금 외면을 당하느냐? 이 핸드폰 때문에 그래. 머리 쓸 일이 없어요. 예? 그냥 뭐지? 그러면 치면 되잖아. 머리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옛날에는 교통수단 발달 안 되고 산중에 사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도시나 나갈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명상 수련을 했는데 사극이나 무협 영화 보면 다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응?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제 제일 유명하신 분이 이제 서경덕 선생님, 율곡 이희 선생님 이런 사람들은 아주 명상의 대가들입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대가가 됐냐면 아까 얘기했처럼 잡스러운 앱을 다 껐기 때문에 한 가지 앱으로 돌리기 때문에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명상을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고 그냥 내 머릿속에 복잡한 앱을 좀 하나씩 오프해서 내 머리를 좀 비운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하면 두 가지. 자세 똑바로 하고 이완하면서 그 다음에 그 들숨 날숨 같은 비율로 하고 시선은 아래를 보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그러면 명상하는 요령 한마디로 줄여라.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호흡도 슬로우. 다 슬로우 하다 보면 자동차가 막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속도가 줄잖아요. 앱을 한 20개, 30개 띄워놨던 이 뇌 머리가 명상하면서 그게 브레이크 잡는 거예요. 하나씩 꺼져요. 오프 하면 머리가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 이제 혼자 하면 좀 힘들고요. 혼자 하면 힘들고,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친구들끼리 한 두세 명이 모여서 이게 하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효과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런 불을 켜놓는 것보다는 불 끄고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방 한가운데 하는 것보다는 벽을 보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건 이제 하나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얘기고. 왜냐면 이 빛이 말이죠. 이 빛이 아까 만약 여러분이 내가 여기 앞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뒤에서 날 쳐다보고 있으면 뒤통수가 근질근질 하죠. 네? 그게 뭐냐면 전에 얘기한 반물질 세계예요. 아직 물리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런 에너지가 온다고. 그 빛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이런 빛의 어떤 자극, 아주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자극을 최소한도 하는 게 아까 말한 그 앱을 하나씩 오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루에 한 번이면 됩니다. 한 번이요? 하루에 한 번인데 시간을 3분, 처음에 3분만 하세요. 3분만. 3분. 네. 3분이 괜찮으면 5분. 5분이 괜찮으면 10분. 그래갖고, 어떤 자세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앉아서 하는 게, 방바닥에 앉아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고, 사무실에서 만약에 너무 머리가, 너무 오늘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직장 상사한테 막 못 들을 소리 들었어. 아니면 부하 직원이 나한테 막, 대들었어. 분노가 치밀어. 근데 막 어떻게 해결을 못 해. 예? 그럴 때,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바로 앉으셔가지고, 그냥 손을 이렇게 무릎에 올려놓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손을 이렇게 모아서 단전에다 이렇게 하면, 왜 이 손을 모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손이 기운이 이쪽으로 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도 처음 명상 접할 때 하도 뭐 옛날 수련법을 이제 배워가지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막 단어도 어렵고 막 한자 나오고
또 불교 쪽 수행법 찾아보면 막 또 알지도 못하는 단어 나오는데 제가 해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슬로우하고 자세 바르게 하시고 시선 아래 보시면 명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수험생들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여러분들 지금 당장 한 1분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이거 좀 뭔가 편해지는 느낌이 있는데 아마 분명히 느낌이 오실 겁니다.